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역시 쓰기 문제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주제에 맞게 글을 쓰는 문제입니다. 50점이 배치된 문제로 점수가 굉장히 크고요. 600자에서 700자를 써야 합니다.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다음 주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만큼 경쟁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에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십시오. 자, 우선 문제의 내용을 보시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만큼 경쟁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즉,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꼭 경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십시오, 쓰십시오 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제목은요. 경쟁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될 거고요. 자, 첫 번째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현대사회에서 경쟁이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현대사회에서 경쟁이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가 첫 번째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경쟁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네, 경쟁은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그리고 경쟁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네, 경쟁이 가지고 오는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세 개의 내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배분할까요? 네, 1번 첫 번째 문단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은요? 네, 가운데 문단에 들어가면 좋겠죠? 3번의 부정적인 영향은요? 네, 마지막 문단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몇 개의 문단으로 글을 써야 하나요? 네, 글은 3개의 문단으로 쓸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단인 네, 현대사회에서 경쟁이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쓰는 첫 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일컬어 소위 무한 경쟁의 시대라 한다. 사회적 기회나 자원은 제한되어 있으나 이를 얻고자 하는 구성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이에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 같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자, 여기에서 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요. 현대사회를 일컬어, 자, 여러분, 일컬어라는 뜻은, 네, 현대사회를 가리켜, 네, 가리키다는 알죠? 주라는 뜻입니다. 네, 현대사회를 일컬어, 현대사회를 가리켜, 소위, 우리 일반적으로, 네,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한다. 자, 여기에 화제 제시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는 현대사회를 무한 경쟁, 无限竞争的时代, 그쵸?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 즉, 현대사회는 무한 경쟁의 시대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무한 경쟁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회적인 기회나 자원은 제한되어 있으나, 사회적 기회나 자원은 제한되어 있지만, 즉, 有限制라는 뜻입니다. 그쵸? 社会的机会和资源限制但是라고 했죠. 자, 사회적 기회나 자원은 제한되어 있지만 이를 얻고자 하는, 고자 하다는 뭐뭐 의려고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기회나 자원을 얻으려고 하는 구성원들,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한다라고 했죠. 우리가 정해진 자원과 또 정해진 기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기회나 자원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 사회를 무한 경쟁의 시대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또한은 뭐죠?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이에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 같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에서 모든 이에게 라는 뜻은 모든 사람에게 라는 뜻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모두 다 공평하게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 같은 것을 원하는 사람, 같은 기회나 또는 같은 자원을 원하는 사람이 爆发的, 그쵸? 아주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즉, 우리에게 기회는 정해져 있고 또 자원도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계속 경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또 다른 사람도 원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이것 때문에, 이해라는 뜻은 이것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자원이나 기회는 제한되어 있는데 원하는 사람은 많은 이런 현상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파비더 정도라고 했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찌리에더竞争,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현대 사회에서 경쟁이 심해지는 이유는요. 사회적 기회나 자원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것을 원하는 사람,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현대사회에서 경쟁이 심해지는 이유는 이거 두 개이다라고 첫 번째 문단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을 쓴 방법은요. 가장 첫 번째 현대사회를 우리 무한경쟁 시대라고 한다라고 해서 먼저 현재 사회에서 경쟁이 심해지는 이유를 말하기 위한 화제 제시를 먼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왜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하냐, 왜 이렇게 경쟁이 심해지냐, 경쟁이 심해지는 이유는 해서 바로 뒤에 나옵니다. 즉, 첫 번째에 나왔던 현대사회를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한다라는 이 말은 현대사회는 경쟁이 심하다라는 이 말을 조금 변형시켜서 나타낸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뒤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경쟁이 심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개를 제시했고요. 또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경쟁을 해야만 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쟁이 가지는 긍정적인 면과 경쟁이 가지는 부정적인 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화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에서는 경쟁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쓸 텐데요. 자, 우리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경쟁의 긍정적인 면이 바로 여기에 있다. 동일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누구와 승패를 겨루는 게임을 할 때 더욱 게임에 집중하고 승리를 위해 노력하게 되듯 경쟁 상대가 있을 때 우리는 더욱 분발하여 노력하게 된다. 나보다 뛰어난 상대를 보면 자극을 받아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배울 점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것이다. 한편 나보다 못한 상대는 나를 보고 이와 유사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즉, 경쟁은 서로를 조금씩 더 발전시키는 자극이 되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나태한 마음을 다잡게 하는 것이다. 자, 첫 번째 문장에 바로 경쟁의 긍정적인 면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해서 경쟁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을 바로 설명하고 있죠. 경쟁의 긍정적인 면은 바로 이것이다. 바로 여기 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동일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똑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하고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보다 뛰어난 실력, 즉 우수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실력을 갖추다라는 뜻은 실력을 가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서 내가 이기고 싶다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우수한 실력이 있어야 한다. 자, 누군가와 승패를 겨루는 게임을 할 때 승패를 겨루다라는 뜻은요. 이기고 지는 것을 판단하다라는 뜻으로 누군가와 내가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을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그런 게임을 할 때 더욱 게임에 집중하고 승리를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처럼 되듯 이란 뜻은 되는 것처럼 이란 뜻이죠. 경쟁 상대가 있을 때 우리는 더욱 분발하여 노력하게 된다. 경쟁 상대가 있으면 우리는 더 열심히 더 노력하게 된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나보다 뛰어난 상대를 보면 나보다 우수한 뚜이팡, 그쵸? 상대를 보면 쇼다오 츠지, 그쵸? 자극을 받아서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배울 점이 무엇인지 찾게 된다. 우리가 보통 경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경쟁 상대가 있으면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왜요? 이기고 싶어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자극을 받아서 또 내가 더 발전시키고 내가 더 노력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된다. 한편 반대로 한편이라는 뜻은 반대로 반면에 나보다 못한 상대는 나보다 못하다라는 뜻은요. 나보다 뛰어나지 않은 상대, 즉 나보다 떨어지는 상대는 나를 본 후에 이와 유사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것과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즉 내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전하고 또 배우는 것처럼 반대로 나보다 떨어지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면 나를 배우고 또 나를 보면서 나를 통해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또 나에게서 어떤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했죠. 즉 이란 뜻은 다시 말해서 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경쟁은 서로를 조금씩 더 발전시키는 자극이 되어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나태한 마음을 다잡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자, 다시 말해서 경쟁은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는 사람들끼리 더 발전시키는 자극이 됩니다. 치지가 되어서 현실에 안주하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다라는 뜻은요, 더 이상 긴장감이 없고 현실에 이미 만족해서 발전하지 못하는 나태한 마음, 편안한 마음, 아니다 신칭이란 뜻입니다. 자, 아니란 마음을 다잡게 한다. 즉, 다시 긴장하게 한다라고 했죠. 즉, 경쟁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은요, 경쟁을 할 때 우리는 더욱 노력하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봤을 때 자극을 받아서 나의 능력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어떤 것을 배우면 좋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아니란 태도, 나태한 마음을 다시 긴장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 두 번째 문장에서는 첫 번째 부분에 경쟁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세 가지의 긍정적인 면들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두 번째 문단을 썼습니다. 그쵸? 자, 그럼 세 번째 문단에서는 경쟁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주제에 대한 문장을 종결할 텐데요. 자, 어떻게 썼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경쟁에는 이처럼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쟁이 너무 지나쳐 결과만 중시하게 되면 자신을 연마하는 과정으로서의 경쟁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이기려고만 드는 싸움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경쟁 상대가 자신의 발전에 자극을 주는 동반자가 아니라 자신의 성공에 걸림돌일 뿐인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그로 인해 공정한 규칙은 결과 앞에서 아무 힘도 못 쓰게 되며 어떻게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좋지 않은 태도가 사회에 만연하게 된다. 온갖 반칙이 난무하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각박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경쟁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만큼 자신과 타인 모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경쟁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했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그러나를 쓰면서 경쟁이 긍정적인 면에 반대면이 있다라고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쵸? 자, 그러나 경쟁에는 이처럼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즉, 경쟁에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문장에 바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점수를 받기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경쟁이 너무 지나쳐서 그쵸? 경쟁이 너무 지나쳐서 결과만 중시하게 되면 자신을 연마하는 과정, 즉 자신을 발전시키는 과정, 자신을 키우는 과정으로서의 경쟁이 아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라는 뜻은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상대를 이기려고만 드는 싸움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상대를 이기려고만 하는, 이기려고만 들다라는 뜻은 이기려고만 하다라는 뜻이죠. 즉, 상대를 이기려고만 하는 싸움, 나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경쟁이 너무 지나치면, 너무 심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경쟁에 어떤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결과, 내가 이겼느냐 또는 내가 졌느냐라는 이런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 경쟁을 통해서 나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경쟁을 통해서 나를 발전시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단이나 방법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상대편을 이겨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경쟁이 아니라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경쟁 상대가 자신의 발전에 수직, 자극을 주는 동반자가 아니라, 즉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성공에 방해를 하는, 방아이더 준자, 그쵸? 방해를 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여러분, 전락하게 되다라는 뜻은, 밑으로 떨어지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경쟁이 너무 지나쳤을 경우에는, 경쟁 상대가 자신을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극이 되는 그런 친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성공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즉 상대가 굉장히 나에게 필요 없는, 쓸모없는 존재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즉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공정한 규칙은 결과 앞에서 아무 힘도 못 쓰게 되고, 즉 공정한 어떤 규칙, 정해진 규칙들은, 공평한 규칙들은 이런 결과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아무 힘도 못 쓰게 되다라는 뜻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 이런 규칙들을 이제는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런 규칙들은 무시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좋지 않은 태도가 사회에 많아지게 된다. 만연하게 된다라는 뜻은 많아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정한 규칙은 무시되게 되고요. 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이런 태도가 사회에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경쟁의 의미는 점점 없어지게 될 겁니다. 온갖 반칙이 난무하고, 여러분 반칙은 뭐죠? 방구이저다. 그죠? 즉 규칙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런 반칙이 많아지고, 또 결과만을 중시하는,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각박한 사회, 살기 힘든 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인정 없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경쟁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만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 모두의 발전이 되는 샨이더 징정, 그죠?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즉,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쟁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요, 경쟁이 심해지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싸움이 되고, 그쵸? 또 그러면서 자신과 경쟁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자극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규칙이, 우리가 경쟁을 할 때 정해놓은 그 규칙이 의미가 없어지고, 또, 자기가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태도가 사회에 많아지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반칙이 많아질 것이고, 또,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아주 인정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게 경쟁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을 할 때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으로 마지막에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는 위에서 제시하세요라고 했던 세 부분이 모두 다 제시가 되고 있었죠.
자, 처음에는 현대사회에서 경쟁이 심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나타냈었고요. 가운데 두 번째 문단에서는 경쟁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 세 번째 문단에서는 경쟁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부분의 현대사회에서 경쟁이 심해지는 이유로는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경쟁이 심해진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자, 가운데 부분에서 말했던 경쟁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은 경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극이 된다. 즉, 우리가 자극을 받아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경쟁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썼던 경쟁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요. 경쟁이 아니라 결과만을 중시하는 싸움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기기 위한 싸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마지막의 문단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세요라는 자신의 의견까지 함께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어려운 문장들을 똑같이 쓸 수는 없겠죠. 그럼 우리말로 좀 바꿔봐야 될 텐데요. 자, 우리 아래에는 처음, 가운데, 끝부분을 우리의 표현으로 조금 쉽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현대사회에서 경쟁이 심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써야 했죠. 현대사회는 무한 경쟁의 시대이다. 기회나 자원은 제한되어 있지만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다. 그러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우시엔竞争的时代, 그쵸? 한계가 없는 계속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이다. 자,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 이유는 기회나 자원은 제한되어 있지만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는요,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다. 첫 번째로 기회나 자원은 제한되어 있지만 이것을 얻으려는 사람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다. 그러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 사람들과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단의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쓰기에 그렇게 어려운 문법이나 단어들 없으시죠? 현대사회에서 경쟁이 심해지는 이유가 두 가지였고요. 첫 번째는 기회나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경쟁이 심해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즉,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쟁 속에서 또 이기려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현대사회에서 경쟁이 심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처음 부분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가운데 부분은 경쟁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 즉 두 번째 문단은 경쟁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의 부분이었는데요. 다음은 우리 쉽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런 경쟁이 가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우리는 누군가와 경쟁을 할 때 그 일에 더욱 집중하고 노력하기 마련이다. 또한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에게서 자극을 받고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배울 점을 찾게 된다. 즉,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의 모습보다 더 발전하게 되고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의지와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제가 첫 번째 문장에 바로 그 제시된 내용을 썼죠. 이런 경쟁이 가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즉, 경쟁이 가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이 부분 첫 번째 문장에 반드시 분명하게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와 경쟁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경쟁을 할 때 그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또 더욱 노력하기 마련이다. 우리 뭐뭐기 마련이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하기가 쉽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서 뭘 할 때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경쟁을 할 때 그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또 이기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게 된다. 또한 그리고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에게서 자극을 받고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배울 점을 찾게 된다라고 했죠. 우리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에게서 자극을 받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하지? 라고 해서 어떤 뛰어난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한테서 자극을 받죠. 자, 그리고 나서 나도 저렇게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떤 면 때문에 저렇게 잘하는구나라고 해서 배울 점, 내가 배우고 싶은 점, 또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즉,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의 모습보다 더 발전하게 되고 흐트러진 마음이라는 뜻은 안일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좀 긴장이 풀린 마음들, 그쵸?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다시 긴장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계기가 된다라는 뜻은 어떤 좋은 기회를 계기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는 경쟁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긴장감이 풀린 우리의 마음도 다시 긴장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의지와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을 통해서 경쟁을 다시 했을 때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의지와 또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나의 실력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경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배울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경쟁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측면은 하나는 경쟁을 할 때 더 집중하고 더 노력할 수 있다라는 거. 또 그리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극을 받고 또 더 노력해서 다음에 경쟁을 했을 때 더 좋은 실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경쟁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이 문장을 보시기에 어떤 큰 문제가 있으세요? 없으시죠? 자, 여기에서는 특별한 문법이 들어가거나 또는 특별히 어려운 단어가 들어간 부분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시되어야 할 내용이 정확히 제시되고 있고 단어들을 조금 수준 높은 단어들을 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쓸 수 있으시다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쟁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써보세요. 자, 끝부분은 경쟁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것이었죠. 자, 제가 어떻게 썼는지 함께 볼게요. 하지만 경쟁에는 경쟁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경쟁이 너무 지나쳐서 결과만 중시하게 되면 자신의 발전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이기려는 싸움이 될 것이다. 또한 경쟁 상대가 자극을 주어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대상이 아닌 자신의 성공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되면 경쟁은 더 이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처럼 경쟁은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경쟁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네, 하지만이라고 해서 앞에 경쟁이 긍정적인 면을 얘기했다면 자, 이번에는 경쟁이 부정적인 면을 얘기할 것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죠. 네, 하지만 경쟁에는 경쟁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 제시해야 될 내용 바로 썼습니다. 네, 하지만 경쟁에는 경쟁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자, 어떤 영향이 있느냐? 경쟁이 너무 지나쳐서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중시하게 되면 자신의 발전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 이 부분 잘 기억해 둡니다,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라는 뜻은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써서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상대방을 이기려는 싸움이 될 것이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게 될 것이다. 또한 경쟁 상대가 자극을 주어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대상이 아닌 자신의 성공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되면 경쟁은 더 이상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것처럼 경쟁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또 부정적인 면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소위 쇼어라고 했죠. 그러므로 경쟁을 통해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자 마지막에 우리 약속한 대로 뭐뭐을 것이다를 썼습니다. 즉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요. 경쟁이 너무 지나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게 될 것이고 또 성공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 상대방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쵸? 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 경쟁이 더 이상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자, 이런 면들이 모두 다 경쟁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모두 다 알고 선의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마지막의 결론이었죠. 자,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는 문장이죠. 자, 여러분도 이 경쟁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각각 문단으로 나누어 썼던 경쟁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한 글을 연결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무한 경쟁의 시대이다. 기회나 자원은 제한되어 있지만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다. 그러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이런 경쟁이 가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우리는 누군가와 경쟁을 할 때 그 일에 더욱 집중하고 노력하기 마련이다. 또한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에게서 자극을 받고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배울 점을 찾게 된다. 즉,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의 모습보다 더 발전하게 되고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의지와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경쟁에는 경쟁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경쟁이 너무 지나쳐서 결과만 중시하게 되면 자신의 발전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이기려는 싸움이 될 것이다. 또한 경쟁 상대가 자극을 주어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대상이 아닌 자신의 성공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되면 경쟁은 더 이상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처럼 경쟁은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경쟁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자, 여러분, 각 문단에 콩거 하나씩만 했고요. 세 문단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각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정확하게 빈칸을 남기셔야 됩니다. 모양을 꼭 예쁘게 하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때 유리하게 작용을 하니까 꼭 이 부분 신경 써서 문장을 쓰시고요. 여러분도 위에서 썼던 처음, 가운데, 끝 부분의 문장을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서 나왔던 표현법 중에서 여러분 접속사 한편이라는 접속사가 있었습니다. 자, 한편이라는 뜻은요, 다른 면으로 봤을 때 라는 뜻으로 반면에 라는 뜻입니다. 자, 한편이나 반면에 등등은 서면어에서 썼을 때 서면적인 느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이 쓰실 때 한편을 쓸 수가 없으면 그냥 반면에 라고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문법을 보시면은 뭐뭐고자 하다라는 뜻으로 뭐뭐고자는 뭐뭐으려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을 뵙고자 합니다 라는 뜻은 선생님을 보려고 합니다 라는 뜻으로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문법이죠. 서면어에서 썼을 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뭐으려고 하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뭐뭐고자 하다라고 바꾸어 쓰셔도 되고요. 자, 뭐뭐으나라는 뜻은요, 뭐뭐지만이라는 뜻이죠. 그 여자는 얼굴은 예쁘지만 성격이 좋지 않다. 서면어로 했을 때 그 여자는 얼굴은 예쁘나 성격은 좋지 않다로, 자, 지만도 자주 쓰는 연결어지만 은하 역시 서면어에서는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연결어입니다. 그래서 은하와 지만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요. 지만보다는 은하가 더 서면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기 작문 연습을 하실 때 은하를 써서 많이 쓰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한번 써보시고요. 자, 그리고 으려고 들다. 으려고 들다라는 뜻은 으려고 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계획을 나타내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의려고만 들다라고 해서 이 뜻은요, 의려고만 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려고만 든다라는 뜻은요. 자,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려고만 한다라는 뜻으로 이 동작만 하려고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동작만 어떤 계획이 있고 다른 동작의 계획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의려고만 들다라는 뜻은요. 대부분 좋은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에 우리 많이 쓰는 문법이고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 경쟁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떠세요? 자, 이 글에 대해서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서면어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서면어의 단어라고 해서 꼭 엄청 고급적인 내용만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나왔던 단어들이 뒤에서 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서면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나 표현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부분은 고정으로 쓰는 형태이고 이 부분은 어떤 단어의 뜻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부분들은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반드시 복습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한 내용 잘 정리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자,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